동천강을 거슬러 순금산 일대를 걷다. 오직 요순시대 꿈꾸었던 순금산. 순금산은 북구 천곡동과 경주시 외동읍의 경계에 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에 온 천지에 홍수가 나서 이 산이 섬이었을 때 정상 봉우리에 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여 이곳을 베네리라고 일컫는다. 순임금이 백성을 위해 검은고를 타고 있는 모양이라고 하여 이름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순금산의 순자는 흔히 요순시대라고 할 때 순임금을 말한다고 전해온다. 흔히 말하는 요순시대는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정치가 안정돼 있으며 자연재해도 없는 평온한 시절을 가리킨다. 이 산에는 관문성과 정임석 열사의 묘지가 있다. 모두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지만 얼마 후에 결국 평온한 시절로 돌려놓았다. 서라벌을 지키기 위해 만든 관문성. 울산과 경주 경계를 따라 축성된 석성이다. 이 산성은 신라 성덕왕 21년 722년 10월에 서라벌로 들어오는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든 것으로 길이는 약 12km에 이른다. 삼국유사의 당시 최고위 벼슬각간을 지낸 원진이 39,262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이 성을 쌓았다. 는 기록이 있다. 성벽은 20 곱하기 30cm, 40 곱하기 50cm 정도의 가공석과 자연석을 이용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1에서 2cm씩 안쪽으로 들이는 물림 쌓기 방식으로 조성했다. 원래는 모벌군성, 모벌관문이라 불렀는데 조선시대에 들어 관문성으로 불렀다. 사적 제48호다. 대홍수 때 배를 댔던 속심이 마을. 옛날에 이 마을에 대홍수가 났을 때 사방이 물에 잠겼으나 순금산의 꼭대기만 잠기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배가 내려왔다고 하여 생겨난 지명이라고 한다. 대홍수 때 마을 앞에 배를 메었다고 하여 속섬이라고 부르다가 현재 속심으로 변천됐다. 동천에는 유공이 울산과 대구를 연결하는 송유관을 묻으면서 당초 동천의 모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막은 속심이보가 순금산의 동북쪽에는 속심이들이 그들을 가로질러 속심이길이 현존한다. 이렇게 대홍수 때 모두 물에 잠기고 산꼭대기만 남았다는 전설의 모티브는 문수산과 남암산 등 울산의 여러 산에 분포돼 있다. 이유수는 이를 개벽잔정설화 또는 잔정설화라고 명명한 바 있다. 신선들이나 학생들이나 절경은 알아본다. 북신선바오. 순금산의 동쪽 산 중턱에 남북 방향으로 길게 이어지고 바닥이 평평한 넓은 바위를 말한다. 1957년에 창건한 선광사 남쪽에 있다. 인근 주민들은 신선바오라고도 하지만 남구 대현동의 신선산 신선바위와 대응의 북신선바위라고 한다. 여러 기록에 순금산을 다른 이름으로 북신서남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바위의 한정에 일컫는다. 이곳은 농서초등학교 단골 소풍 장소였다. 1950에서 60년대에 이곳에서 한시회를 열었는데 그 작품들이 전해온다. 4.19 혁명 때 다른 희생자와는 다르게 고향에 묻힌 정임석 열사. 정임석은 1939년 북구 천곡동 속심이 마을에서 태어났다. 1953년 농소초등학교와 1956년 농소중학교를 거쳐 1959년 3월 울산농림고등학교 현 울산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59년 한양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1960년 4월 19일 청와대 당시 경무대 앞에서 벌어진 거리 시위에 적극 참여해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4월 25일 사망했다. 이때 순국한 168명 대부분이 서울 수유리 4.19 혁명 묘지에 안장됐지만 정임석은 가족들의 요청으로 선산이 있는 북구 천곡동 속심이마을 순금산에 묻혔다. 장례식은 순금산 입구에서 울산 군민장으로 치렀다. 1965년 3월 정임석의 동기인 울산농림고등학교 18회 졸업생들이 모교 교정에 순국대학생 오천정군 임석 위령비라고 새긴 추모비를 세웠다. 비석의 앞면에는 박목월 시인이 쓴 추모시가 있다.
2000년에는 4.19 민주열사정 임석 추모회가 결성돼 추모 사업을 하고 있다. 쇠로 만든 무기와 농기구 등 철기가 무더기로 발굴된 중산 동고분군. 북구 중산동에 있는 대규모 고분군이다. 창원대학교 박물관에서 1991년 7월부터 여러 차례 발굴 조사했다. 사만시대부터 신라시대까지 약 920기의 유구가 발굴돼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고분군을 확인했다. 발굴 결과 토기와 철기, 장신구 등 수천 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특히 철기 중에 목공구로는 쇠도끼와 쇠손칼, 농기구로는 쇠삼날과 쇠스랑, 무기로는 쇠칼과 쇠창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쇠로 만든 갑옷과 투구를 비롯해 제갈과 등자 등도 다량으로 출토됐다. 이 고분군은 27세기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무덤이 조사됐기 때문에 신라 고분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이 화교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병마절도사 김정우. 김정우는 1782년 3월부터 1784년 3월까지 2년 동안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이 선정비는 자연석을 깎아 마애비로 새겨놓았다. 그가 재임 중이던 1783년 4월에 세웠는데 세운 주체에 대한 기록은 확인이 필요하다. 당시 이 화교는 울산과 경주를 오갈 때 반드시 건너야 하는 다리다. 선정비가 이화교 북단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컨대 이화 사람들이 그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이곳에 세운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와 평안도 관찰사를 역임했다. 현재 비석 앞에 차량 보호난간이 가로막고 있어 이전이 필요하다. 중산동 480-2번지 이화교 옆에 있다. 2000년의 역사를 지닌 철 생산지 달천철장. 사만시대부터 현대까지 철 생산의 중심지였던 달천철장은 예로부터 달래쇠곶 또는 달천쇠곶으로 불렸다. 우리나라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세종실록 지리지로 달천리에서 백동철수철생철이 나는데 나라의 생철 12,500근을 공납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중기에는 구충당 이일입에 의해 재발견됐다. 이일입은 토철 재련법을 터득해 대량으로 생산한 철을 나라에 공납하고 전란 후 부족했던 각종 무기와 민생도구 생산에 크게 기여했다. 달천철장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끄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2002년 공식 폐광됐다. 2003년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40호로 지정됐고 2008년 발굴 조사를 통해 청동기시대 주거지, 사만시대 조선시대의 채광유구 등이 발견됐다. 울산향토사연구회 답사팀에 의해 알려진 상안동 지성묘. 상안동 지성묘는 신답일길이 접한 신답마을 경작지 안에 있다. 덮개돌은 직사각형에 가까우나 모서리가 둥글고 규모는 길이 210cm, 너비 170cm, 두께 100cm 정도다. 덮개돌은 흑운모화 강암으로 받침돌 하나가 확인되고 있어 바둑판식 고인돌로 추정된다. 풍요와 다산 등을 기원하는 크고 작은 성열 10여 개가 있다. 이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상안동 일대 정치, 사회, 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1999년 울산향토사연구회 답사팀에 의해 알려졌다. 시 기념물 30호로 관리하고 있다. 물 관리로 농작물 수확을 늘린 부사 윤일선. 윤일선은 조선 후기 문신으로 본관은 해평이고 자는 유민이다. 부친은 성균진사 윤치하다. 1793년에 태어나 1814년 식년 진사시에 합격했다. 1847년 12월부터 1849년 7월까지 울산도호부사를 역임했다. 그는 제방을 쌓고 보를 만들어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농번기에 물을 공급해 과상평의 농작물 생산을 증대하도록 했다. 과상평은 지금의 송정, 화봉, 연암, 진장, 명촌, 효문에 이르는 넓은 들을 말하는데 비는 과상보의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세운 것이다. 그는 형조자랑, 덕산현감, 시흥현령, 진주목사를 역임했다.
화봉 사거리에 비석이 있다. 글 김진곤 울산 양산지역 사도서관 관장. 변상복 울산 향토사답사회 회장 조은미 울산 향토사답사회 사무국장. 사진 변상복 울산 향토사답사회 회장.